이거 미국 사람들 발음하는 거 한번 보면 되게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어떻게 해야 발음하냐? 돼요? 엘레나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미국 사람들. 엘레나 아니에요? 엘레나? 아니 애틀랜타가 엘레나로 둔갑을 해서 발음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걸 만약에 토플 시험 같은 거 말하기 시험할 때 이거를 말할 때 자기가 애틀랜타라고 말을 한 거야. 점수를 되게 박하게 받을 수밖에. 발음, 인토네이션 이런 문제는 꼭 외국에 가서 살아야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요? 굳이 돈을 안 들여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압구정동 SPC 유학 컨설팅에서 김진홍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압구정 유학센터의 김진홍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어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해주실 거예요. 바로 네네. 시험 잘 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죠? 실전 영어 시험인 토플, 그 다음에 토익, 그 다음에 IELTS 같은 시험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시험 보는데 문제가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일 것 같아요. 물론 강론별로 나중에 뭐 토플이면 토플 시험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는 따로 특화된 동영상을 제공하겠지만 오늘은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시험 보는데 장애가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토플, 토익 이런 거 안 보는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없거든요. 계속 시청하시면 꿀팁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개괄적으로 이런 시험 공부를 한국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네. 우리 교육 전문가께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크게 나눠서 이런 영어 그런 시험이나 영어 교육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로 두 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구조적인 문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네. 우선 구조적인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부터일 거예요. 아마 유치원 네. 때부터 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마 가장 수업 시간으로 공적 교육기관에서 배정이 많은 시간이 아마 맞습니다. 영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과외나 이런 거를 하셨다 그래도 가장 많이 다닌 게 아마 영어랑 수학이었을 거예요. 영어, 수학 진짜 많이 합니다. 정말. 부모님들도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이시죠. 그런데 왜 국제적으로 공인된 토플이나 토익 시험 같은 걸 왜 잘 못 보고 또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대학교 정도를 공부했는데? 졸업했으면은 거의 만점 수준을 맞아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이유가 있죠. 대학교 가서 토플 학원 가가지고 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영어 커리큘럼이, 영어 교육 커리큘럼이 우리나라식의 영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집중돼 있고 이런 국제적인 공인 시험을 토플이나 토익 시험, IELTS 시험 이런 걸 보는데 적절하지 않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그거를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저희가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영어 그런 어떤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계속 고집해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문법 위주의 교육 이런 걸 고집해 왔기 때문에 외국의 국제 공인 시험인 토플이나 토익 시험을 잘 보는데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진짜 사교육을 오랫동안 받고 제가 심지어 외고를 나왔거든요. 네, 영어를 그렇죠. 전공했어요. 외고를 나왔죠. 그랬는데도 대학교에 가서 토플 시험을 보려고 딱 봤는데 일단 지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썼는데 또 시험 공부해 하면서 또 학원을 가야 돼?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을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영어 선생님이나 대학교 영어 교수님들이 그분들이 토플 시험이나 토익 시험 보면 몇 점이 나올까요? 그분들이 영어를 가리키는 그 선생님들이 그런 국제 공인 시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익숙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험을 많이 보시지 않고 어떤 분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영어를 공부를 했다면 과연 학생들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영어를 제대로 배워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특히 네. 과거에 여러 많은 선생님들께서 미국이나 외국에 다녀오신 적이 없는데도 영어를 가르치셨던 경우가 많거든요. 맞죠? 네, 이것은 마치 얼마 전에 여러분들 KBS의 어느 공중파에서
봉숭아학당이라는 그런 개그 콘서트에서 봉숭아학당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진짜 거의 그 영어 수업 시간이 토플이나 토익 시험 같은 걸 한 번도 안 본 영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영어를 가르친다면 봉숭아학당하고 다를 게 뭐냐. 이게 코미디 클래스네요. 정말 심각한 수준의 문제다 이거는. 아이고. 빨리 이거를 개선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 퀄리티가 있는 국제 공인 시험을 잘 보는 영어 선생님이라면은 빨리 더 좋은 대우를 해줘서 모셔와서 학생들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게 또 되게 맞는 말씀인 게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서 또 배웠잖아요, 제자로서. 근데 대표님께서는 직접 GMAT 보고 그때 막 1등 전국에서 하시고 대통령 장학금으로 MBA를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 직접 저를 지도해 주시니까 단기간 안에 얼마나 효과가 많았는지 몰라요. 앞으로 학생들이 꼭 이렇게 경험 많으신 영어 선생님들한테서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외국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런 국제 공인 시험도 많이 보시는 노력하는 선생님,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제대로 된 교재를 가지고 영어를 배우게 되면 그런 국제 공인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따로 사교육을 해서 별도로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다. 진짜 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데 현실적인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요? 네, 토플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플 시험을 갖다가 그 스트럭처를 보면은 네. 우선 말하기, 듣기, 쓰기, 그 다음에 그 읽기 시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읽기 시험하고 듣기 시험은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이게 25점 섹션별로 만점인데 그 두 가지는 잘하는데 점수가 주로 어디서 안 나와서 점수가 안 나오냐면은 말하기하고 쓰기죠. 그러니까 라이팅하고 스피킹을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데 가장 어렵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특히 말하기부터 그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네이티브 선생님을 모셔놓고 사교육도 받는 경우 많아요. 근데도 여전히 한마디도 못 되겠다. 말하기가 안 된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여기 학부모님들께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시는데 자꾸 클럽을 가지고 드라이버나 아니면 아이언을 갖고 자꾸 스윙하는 거를 자꾸 연습만 시키면은 과연 그 사람이 골프가 계속 늘까요? 다른 것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몸이 유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체 근력 같은 걸 강화시키고 뭐 필라테스를 해가지고 몸을 유연하게 만든다든지 스트레칭도 좀 해줘야 그러면 되고 갑자기 안 늘어나던 거리가 몇십 미터씩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직접 계속 공을 때리고 그런 연습을 연습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말하기를 잘 하시려면 그 단어를 읽는 그런 연습을 프로나운세이션이나 아니면 인토네이션 같은 연습을 하셔야죠. 이게 정말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인토네이션 연습을 제대로 안 시키는 학원들이나 학교가 정말 많은데 인토네이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인토네이션 없으면 말을 아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도 그 외국인이 말하는 걸 이해하려고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인토네이션 가지고 그거를 캐치하면서 영어를 알아듣는 편이거든요. 유추도 좀 들어가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그 처음 유학 갔을 때 되게 웃겼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약에 찾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 물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ere the library is?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 완벽한 문장인데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Do you know where is the library?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사실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Where the library is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야 되죠. 그쵸. 인토네이션을. 그래서 Do you know where the library is? 이렇게 물어봐야 쉽게 라이브러리를 묻는구나 캐치가 되는데 Do you know where is the library? 이렇게 물어보면은 미국 사람들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건지. 지금 나한테 질문한 거야? 이렇게 다시 질문이 올 수 있죠. 단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여러분들이 그 영어 시험에서 점수를 못 얻는 이유가 예를 들자면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아틀란타라는 되게 큰 도시가 있어요. 있죠. 국제공항도 있는 큰 도시고 요즘에 한국 사람들도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해가는 아주 큰 도시인데 맞습니다. 이 아틀란타라는 도시에 대한 발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들도
뭐 아틀란타 또는 애틀란타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 좀 있어 보이게 해도 애틀란타. 뭐 그렇게 발음하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 발음하는 거 한번 보면 되게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어떻게 해야 발음하냐? 돼요? 엘레나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미국 사람들. 엘레나 아니야? 엘레나? 아니 애틀란타가 엘레나로 둔갑을 해서 발음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걸 만약에 토플 시험 같은 거 말하기 시험할 때 이거를 말할 때 자기가 애틀란타라고 말을 한 거야. 점수를 되게 박하게 받을 수밖에. 그 채점 매기는 만약에 AI가 채점을 매긴다고 하거나 또는 네이티브가 직접 점수 채점하더라도 되게 박한 점수를 받는다. 아, 내 딴에는 정확하게 하려고 아틀란타 했는데 엘레나 했어야 되는군요. 제가 지금부터 오래전 전에 그 NBA가 끝나고 나서 그 미국의 그 중부에 그 인디애나폴리스라는 도시에 인디애나주에 있는 도시에서 제가 그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인디애나폴리스라고 그 인디애나주의 주도예요. 인디애나폴리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그때 영어를 제가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인디애나폴리스라고 발음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왠지 또 이거 뭔가 붙여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액센트를 인디애나폴리스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인디애나폴리스예요. 와, 완전 다른 단어네요. 내 거기에 액센트가 들어가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지. 인디애나폴리스 이렇게 말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What? Pardon? 그래서 너 어디 사니 그랬을 때 I live in Indianapolis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하게 알아듣지. I live in Indianapolis 이렇게 말하면은 What?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한국은 압구정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압구정에 구가 만약에 액센트가 들어간다면 압구정 이렇게 발음을 해야 정확하게 미국 애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액센트나 인토네이션을 잘 익혀서 발음을 해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L 발음이나 R 발음 같은 것도 다시 잡고 P 발음이나 V 발음 같은 것도 잡고 B 발음이나 V 같은 거 이런 거를 제대로 잡아줘야 여러분들이 그 스피킹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스피킹 점수 안 나온다고 문장을 읽어대면서 마치 골프장에서 골프채로 그냥 계속 공을 쳐가지고 결국에는 허리 다치고 손 다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렇게 만들면은 결국엔 좌절하죠. 정말 제 나는 안 이야기 되는구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그 발음 교정부터 하는데 굳이 요즘에는 하도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채널에 그 발음 교정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나오고 무료로 된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거를 만들 수가 있다. 아니 저희가 안 그래도 듣다 보니까 좀 좌절인 게 그렇게 발음, 인토네이션 이런 문제는 꼭 외국에 가서 살아야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요? 우리나라 현재 뭐 미드나 뭐 이런 뭐 프로그램도 많지만 유튜브에도 많은 그런 좋은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네. 그다음 미국 현재 그 미국 교수님들이 영어나 수학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그 아이브리그나 뭐 MIT 같은 학교에서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와 너무 도움돼요. 그런 거를 듣게 되면 굳이 돈을 안 들여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만들 수 있다. 와. 그래서 토플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정도만 졸업하더라도 앞으로는 전혀 학원 안 다니고 제가 토플 학원을 운영하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거의 만점 가까이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너무 근데 좋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죠. 바뀌어야지 되겠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너무 공감 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시험 못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라이팅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난처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 그룹으로 해가지고 어떤 숙제를 과제를 제출할 때 나눠서 해요. 네. 그리고 한 학생이 이제 컴파일레이션 하는데 그쵸.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써서 뭐를 내면은 다른 친구들 건 보니까 안 고치는데 내 것만 고쳐요? 제 거 영어를 자꾸 고치는 거야. 그거를 편집하는 학생이. 그래서 이거 좀 창피해서 안 물어볼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심 먹으면서 쓱 물어봤어요. 왜 내 것만 이렇게 고치니?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네가 영어를 되게 잘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와 너무 좋은 얘기다. 우리가 그렇게 안 써.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그 컴포지션이라 그래서 걔네들이 배우는 그 영어를 쓰는 그 정식 방법이 있어요. 오센틱한 방법이. 올소독스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익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익히고선 아무리 영어를 잘 써도 여러분들이 유학생으로 미국 가서 페이퍼나 에세이를 내셔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만점이 안 나와. 진짜 너무 맞아요. 그런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운이 좋게도 요즘에는 그런 온라인 강좌들이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나 미국 교수님들이 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컴포지션 클래스를 거의 무료로 다 개설해 놨습니다, 지금. 오, 이렇게 돈 안 드는 꿀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안 들이고 한 2, 3개월만 이거를 제대로 그 학생들 공부하는 거 한 학기 정도 분량을 쭉 한번 따라가시면은 완전히 영어가 달라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영어 라이팅하는 실력으로 미국 가셔갖고 페이퍼나 에세이를 내도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거의 만점 가까운 그런 점수가 나온다는 거지. 와, 쓰기가 딱 고급스럽게 교정이 되면 그 사람의 품격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영어에는 그 특히 쓰는 거는 약간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은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안 거쳤으면은 네. 그거를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컴포지션하는 그런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을 뿐더러 교과 과정도 없을 뿐더러 선생님이 그걸 겪어보지 않은 선생님이죠. 그쵸. 적어도 제가 초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라면은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그런 컴포지션 클래스를 다 공부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겪어보고서 아마 가르칠 것 같아. 과연 그런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현실적으로 한국에 아직 많으시진 않죠. 없진 않으시지만. 그런 점이 안타깝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런 교과 과정에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한테 과외나 어디 학원 다니기를 원하는 그런 나쁜 구조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아까 말했듯이 말하기나 쓰기 이런 거를 빨리 고쳐가야 조금만 노력하시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토플이나 토익 시험 같은 거 전혀 공부 안 하셔도 대학교 정도 교육만 받으면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서 나중에는 이제 입사 시험 같은 거 볼 때 토익 같은 거 점수 낼 필요가 없다.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지. 지금처럼 사교육비를 엉뚱한 데 많이 쓰는 그런 고질적인 병은 빨리 치유해야 된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토익 이런 거 공부하러 학원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쓰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템플릿을 딱 주고 여기에다가 단어만 한두 개 좀 바꿔가지고 쓰면 돼 해서 제가 그냥 달달달 외웠거든요. 시험 끝나면 까먹죠. 그러니까 저의 쓰기 실력에 대한 진짜 향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템플릿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요즘에는 토플 라이팅 시험 같은 경우는 그 AI가 그거를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다 간파를 하고서 되게 낮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아니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왜 어려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지를 홍보 차원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 보면 된다라고 돈 안 드는 꿀팁까지 주셨어요. 하지만 시험의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토플 토익도 있지만 GRE, GMAT, IELTS, 듀얼링고 너무 많아서 각 시험별로 잘 보는 꿀팁 다음 영상에 시리즈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각 시험별로 영어 시험 잘 보는 법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구독자분들께. 약속. 약속.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실전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시험 잘 보는 팁들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요청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날게요.